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작았나? 빨래 건조대는 월세도 안 내면서 우리 집 베란다를 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을 비워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니멀 라이프, 이거 인테리어 쪽에서는 유행한 지 좀 된 이야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에 미니멀리즘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네요. 슬기롭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방법, 슬기로운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 슬기로운 엄마 생활의 홍은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려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자, 우리 대표님은 게으르고 싶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보통 미니멀 라이프는 깔끔하잖아요. 그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게으르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은 좀 미리 해치워 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편하게 쉬자. 근데 일들이 막 밀려 있는데 네. 마음은 불편하게 하면서 나중에 그러다가 폭탄 맞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좀 게으르고 싶기 때문에 좀 미리 빨리 움직이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싶어서 나는 미리 정리한다. 참 생산적인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시간을 벌어다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2018년도에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를 듣게 됐어요. 그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제 귀에는 잘 안 들렸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2018년도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아이 둘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 라고 할 때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 두고 네. 계시잖아요. 네네. 하나에는 초등학생, 하나는 유치원생인데 이 친구들을 두고 나는 임용고사를 준비하겠다. 네. 이 노량진 가서 고시원에서 공부만 해도 쉽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시간을 벌었어요? 네, 저희 집이 물건이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 특히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 물건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정리할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들 어릴 때 정리하느라 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처음부터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무소유 말고 풀소유 좋아하시는 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맥시멀리스트였다, 이런 얘기네요. 네, 꽉꽉 채우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쟁이고 네.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것들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꽉꽉 채웠다 하면은 혹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을 팍팍 늘려서 옮겨가셨던 건 아니에요? 이제 첫째 아이가 돌쯤 돼서 이제 전셋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평수가 늘어났죠. 34평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자체가 광폭 베란다가 확장이 되어 있던 집이라 네. 거의 40평 못지않게 넓었어요. 아. 그러니까 좁은 집에, 작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큰 집에 가니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벽을 보지 못해서 제가 액자며 시계며 뭐 장식장이며 가구들 막 들였던 것 같아요. 채우기 시작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실제로 거주하시는 그 네네. 평형이 몇 평까지 줄어들던가요? 그 넓은 집을 다 채우고 나서 네. 이제 첫 집을 마련하게 됐거든요. 네. 그게 22평, 24평이니까 거의 제 기분상은 거의 반토막 난 것 같더라고요. 짐이 워낙 많아서. 근데 그 집, 이제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집을 마련해서 이제 첫 집을 사서 가게 되면서 다시 평수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짐들을 또 버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됐죠. 꽉 채웠다가 이걸 버리고 옮겨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버리는 게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세요 하고 최근에 뭐 종영은 했습니다만 연예인들 집 찾아가서 집 정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물건의 소유자가 보기에는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다 이유가 있어서 놔둔 물건들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좋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비워야 한다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이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알게 되고 이제 시간 확보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비워지면서 제가 편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시간이 생기고 나의 에너지가 이제 늘 정리로 에너지가 소비가 됐었는데 내 에너지가 챙겨지고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정답 같은 정답에 저를 맞춘 게 아니라 내가 편한 정도로만 비워냈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쓰레기 같은 쓰레기 있죠. 유통기한이 지났다. 절대 네. 못 먹는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애매한 것들은 저는 뒀어요. 일단은 두고 나중에 다시 그 물건이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버리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손이 가지 않은 물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물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군요. 네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남길 것 이걸 결정을 하셨다는 건데 일단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건 안 될 거고 가장 필요한 걸 남긴다. 그걸 대원칙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집에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쌓아놓은 샴푸도 필요하고 세제도 필요하고 이 화장품도 이거 1+1 할 때 산 건데 이런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것의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네, 나중에 사용하겠다라고 쟁여두는 삶을 저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었고 그것 때문에 공간이 가득 찼었고 그것 때문에 정리하느라 시간을 썼었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가 쓸 텐데, 미리 사놔야 될 텐데. 근데 막상 해보시면, 쿠팡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바로 배송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더라고요. 내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사실 주변의 슈퍼에는 우리 집 냉장보다 큰 슈퍼가 있고 배송도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가 없으니까 네네. 쟁이지 말아라. 사실 이거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보이는 짐을 줄였더니 살림이 줄어들고 살림이 줄었더니 이 소비까지 굉장히 알뜰해졌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갑까지 미니멀해졌다. 이건 무슨 얘기죠? 사실 미니멀 라이프를 만났을 때는 이제 공부 시간 확보 때문이었지만 재정까지 미니멀해질 줄은 몰랐어요. 시작했을 때는. 근데 이제 점차 소비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비를 굉장히 이렇게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 이제 내가 있는 물건도 비우고 싶어. 나는 이걸 정리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비우는데 물건을 다시 쟁인다?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소비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카드값도 점점 내려가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마이너스로만 살던 저희 가정이 플러스로 살게 됐던 경험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비운 서랍장인데 여기에 그렇죠. 다시 물건이 들어오는 꼴을 내가 용납치 않으리라. 이게 그 생각지 않은 선순환이고 아주 긍정적인 나비 효과인데요.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우는 게 아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다. 접근 방법이 다른데 지갑도 비우는 것에 공을 들이기보다 필요한 것에만 딱 남겨둔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사실 지갑 열어보시면 카드를 쓰는 카드만 두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카드까지. 한때는 부채처럼 촥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죠. 네, 지금 꼭 사용하는 카드만 남겨보셔도 지갑이 홀쭉해지실 것 같고 또 쓰지 않는 영수증 그리고 쓰지 않는 도서카드 그런 것들이 꽉꽉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 거 보셨나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카드만 남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신혼 때 아는 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드를 여러 개를 만들게 카드 됐는데 하나 만들어줘. 놀이공원 깎아줄 거야. 이런 거. 그래서
통해서 여러 개가 됐는데 그것들이 저희 소비가 막 늘어나는 루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저희 집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아예 신용카드를 안 쓰세요? 네, 아예 안 써요. 있기는 한데 하나를 남겨두긴 했는데 아예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 하시면 이제 신용카드를 여러 개 있다면 하나만 남겨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신용카드가 많이 있다. 이거는 나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가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나중에 갚을 돈도 늘어나겠죠. 가벼워진 지갑 덕분에 재물을 파악하게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모든 걸 내려놔도 어머 이건 사야 돼. 혹은 이건 버리기 어려워.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신용카드까지 안 쓰기는 됐는데 이제 예비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월급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썼었거든요. 아 신용카드 쓰고 마통을 쓰셨다고요? 네. 그건 좀 그래서 마이너스 네. 통장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차 소비가 느려지면서 이 마이너스 통장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정 공부를 조금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뭐 부자 언니, 존니 대표님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서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이거 제로 베이스로 만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꼬시게 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순순히 게임에 넘어가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네.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잔소리로 들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슬기롭게 남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네. 간단했어요. 일단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고 아하, 이거 굉장히 그 일차원적인 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서를 보면 가장 낮은 기본적인 단계의 욕구를 맞습니다. 충족시킴으로써 네. 대화의 장을 여시고 네. 네. 그래서 남편을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부탁을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아이들 재우고 우리 네. 30분 유튜브 같이 듣자. 누워서 같이 듣자. 바깥 양반 함께 공부합시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남편도 거절하기 참 애매하잖아요.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면서 시작된 게 한 달 정도 유튜브를 그렇게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두 내외가 애들 재워놓고 그 하늘에 별을 따다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 공부 30분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같이 듣게 되니까 제가 전달하는 힘과 다르게 전문가의 소리를 바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도 이제 저와 조금씩 합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마이너스 통장을 털게 돼요. 야, 굉장하시네요. 그래서 남편분도 이제 그래 우리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해 보는 거야 해서 같이 이 팀워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 쓰시던 것까지 이제 다 없애고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신용카드 안 쓰고 마이너스 통장 없애고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파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매달 애들 학원비도 있을 거고 뭐 각종 보험료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제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줄일 수가 없지 않아요? 고정비를 고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동이거든요. 진짜요? 왜냐하면 아이 학원비도 나의 선택이고 더 비싼 데 보낼 수도 있고 저렴한 데 보낼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안 보낼 수도 있고 보험료도 어떠한 특정 가게에서 몇 %라고 딱 정해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고정비에서 줄여야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렌탈료, 저희 집은 렌탈료가 없어요. 뭐 정수기 등등 네네.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 게 없으시다. 네네, 다 구매해서 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렌탈료가 구매 비용보다 훨씬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자가 붙죠. 그게 그 비싼 걸 나눠서 할부로 사는 셈이니까. 네, 이자도 나가고 이제 기간 자체가 3년에서 5년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끊어버리면 약정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나가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구매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월 비용이 나가지 않고요. 뭐 구독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보험 다이어트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적어보고 이제 줄이기 시작했죠. 뭐 일단 OTT도 안 보시는 거예요?
OTT가 뭐죠? 넷플릭스 같은 것들. 아, 네네. 그런 것들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쓰기는 합니다. 네. 아이디 공유 같은 것들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정비가 아니라는 생각,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요거 신박하네요. 그러면 일단 줄이 쓰는 거 다 줄이고 보험료 같은 것들도 다이어트를 하시고 우리는 렌탈료도 내지 않습니다. 학원비 같은 건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고액과외 받고 여러 개 하는 친구들처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애들 다 다니는 태권도 피아노는 보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뭐 이제 가치관의 차이니까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학원비도 마찬가지고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 대부분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물건도 물건의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남들 다 하니까 말고 네. 어머 이건 사야 돼. 그 생각부터 버려야겠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밥값을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일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식비를 줄이기는 어렵지 않아요? 식비도 이게 생각을 하지 않고 쓰면 그냥 무한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내가 식비를 이 정도는 쓸 거야라는 제한을 두고 쓰기 시작하면 또 그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식비를 줄이는 방법은 한 곳만 거의 이용을 해요. 여러 마트 곳만? 중에. 네네. 마트가 여러 군데인데 제가 주로 가는 마트를 하나를 선정해 두고 거기서만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대를 항상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진짜 세일인지 그냥 말만 세일 붙인 건지 어허. 확실히 다가오더라고요. 나에게 35%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어제 원래 얼마였는지 난 알고 있다. 네, 늘 이용하는 곳이니까 뭐 항상 쓰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냉동식품이면 무슨 만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8,000~9,000원 하는 것들이 7,000원을 하거나 6,000원을 할 때 그때 사두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만큼 쟁여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렴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가격대 변동폭까지 확인을 하시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대표님은 이런 게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특히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해서 먹여야지 혹은 먹어야지 해놓고 냉장고에서 발효되는 식품들이 꽤 많아요. 발효식품이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 싸니까 많이 사야지 했는데 결국은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서 이 물건값 한 반만 먹고 버린 경우 많거든요. 대표님 사전에는 뭐 그런 일은 없겠네요. 저도 한 번씩은 그런 게 있지만 그럴 수 없게 하는 환경 설정이 있는 게 일단 냉장고에 많이 채우질 않아요. 아, 텅텅 비어 있어요? 네,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옷이 많다고 잘 입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옷이 뭐 새 옷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막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냉장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냉동실에 검은 봉지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냉동실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쟁여둔 야채칸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채칸. 딱 한눈에 보였을 때 이거만 보이면 잘 해먹을 수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검은 봉지의 역습.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잘 주의해야 되고 이제 오늘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왜 아침마다 나는 입고 나갈 옷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풀리게 되는데 자, 이게 결심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2, 3일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한 번의 비움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두고 내가 따라해 보다가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 좀 이상하지만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편하고 제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워보시고
거기에 대한 집안일에 대한 에너지들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고 집안일에 사용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나를 위해서 책 한 권을 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걸 경험을 하시면 시키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와닿습니다. 갑자기 집이 넓어지는 기적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 슬기로운 엄마 생활 홍은실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